여당이 민주당이 미쳤습니다. 어제는 합정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김경수 판결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들의 지금 이 제목을 보면 도 넘은 김경수 고하기 여 판결문 설명회 공모는 했지만 공동정범은 아니야. 직접적인 물증 없는데도 유죄. 외부 전문가 입 빌려 판결 비판, 사법 시스템 부적절하다라는 이런 비판이 있다. 이런 게 매경에서 났고요. 조선일보는 여당이 연일 법원 압박, 이해찬 탄핵할 판사 5, 6명으로 압축, 이해찬 국회 일정 잡히면 발표, 김경수 재판부를 또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판결문에 밑줄 그으면서 김경수 무죄라고 재판 불복 토크쇼까지 했다. 판결문 자체를 분석해서 민주당 총선 후보 출신 로스쿨 교수를 내세워서 발표를 했다. 교수는 차정인이라고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이 사람도 그때 국회의원에 같이 장원에서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죠. 그래서 이 차정인이가 지금 어제 와서 이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일관성 없는 드루킹 진술을 인정을 한 것이다. 제3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의혹에도 경남도민이 지사로 선택한 점을 재판부가 간과했다. 그래서 김경수를 굳이 안 하겠다라는 걸 도지사로 내보낸 거는 선거 한번 거쳐서 이기면, 자, 국회의원 배치되고 또 지사로 내보내서 이기면 이런 비리를 저질러도 면죄부가 됐다라고 우기기 위한 그런 용도였냐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또 동아일보는 김경수 판결 비판, 국민보고행사 연 여당, 판결문 분석하며 연일 법원 공격, 여당 내부에서도 사법부 신뢰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도 김경수 판결 부당, 집권당의 여론 재판, 기자 간담회하고 유튜버 토크쇼하고 법조계는 사법부의 이 독립이라는 본질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라고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여당이 헌법에 도전하였다. 여당 내에서는 사법 불신을 우리가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가지고 판결을 가지고 지금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사는 지금 민주당이 억지 트집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이제 김경수의 향후 판결과 보석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러는 거다.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엄밀하게 두 사람이 거래했을 때 그 거래를 이 범죄로 추정하는 방법은 간접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식에 참석했다는 것이 김경수 유죄의 핵심인데, 진술과 그 드루킹 조직원들의 진술과 또 그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형해졌던 로그인이 정확히 일치했다면 증명력이 높다. 뇌물죄도 준 사람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줬다고 하는데 하나가 안 받았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쪽의 말이 더 신빙성이 높다라는 간접 증거가 나오면 유죄를 선고하지 않느냐. 그래서 직접 증거가 없다고 김경수 같이 유명하고 힘있고 권력의 핵심인 사람이 직접 증거가 없다고, 그 직접 증거가 없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검경이 수사를 하면서 김경수로 하여금 직접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줬고 김경수 전화기도 제대로 시간에 맞게 압수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사라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잘한다고 부추기고 있지요. 청와대는 지켜보겠다며 일절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사실상 민주당이 벌이는 이런 쇼도 청와대의 묵인하에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냐. 김명수는 또 요럴 때는 입장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 내에 침묵하는 다수는 책임 대법원장으로서 총대 메고 사법권의 독립을 갖다가 방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있느냐고 지금 이렇게 지적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저것끼리 생쇼를 하고 박주민이가 또 어제 세월호 변호사라는 박주민이도 설치고 김종민, 전해철, 서기호 이 사법적폐 청산을 대표로 외치는 사람이 서기호입니다. 자, 서기호는 이 민변의 사법농단 TF에서 탄핵 분과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 중에 탄핵돼야 될 사람을 명단을 지난 1월 31일 10명을 추가로 발표했고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이 사법농단 규탄 집회도 단골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는 지난 그 판사 시절에 2,900만 원 빌려줬다가 떼인 사람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에 72자짜리 한 문장짜리 판결문을 내렸고 또 2011년에는 페이스북에 각하 빅엿이라고 MB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10년간 근무 평점 결과 이 점수가 미달돼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국회의원 정의당에서 된 적이 있지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판사 탄핵에 지금 앞장서고 있고 역으로 김경수 무죄 등을 갖다가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법관 탄핵을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5, 6명의 탄핵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 공세 이것이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면에 재산도 없고 청빈한 윤성은 판사라는 사람은 지금 사표를 냈습니다. 인천지법원장인데요. 그것도 이제 탄핵 판사에다가 끼워 넣고 있어요. 왜 끼워 넣느냐? 자, 이 사람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에 사법지원실장으로 있으면서 지부 라인에서 있어서 뭘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정으로 볼 때 이 사람도 사법농단에 가담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우수 친절법관으로 선정되고 재산신고 꼴찌고 그런 사람이 지금 사법적폐로 몰려서 최근에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탄핵 명단 발표에 민변에 내가 들어있는 걸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사직서를 낸다라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런 명단을 지금 한쪽에서 민변에서 발표하고 민주당의 이해찬이 또 혹 찍어서 몇 명을 발표하겠다 그러고 민변에서 발표할 때는 서기호 같은 정권의 한마디로 춤추는 홍위병들이 또 설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김경수 재판 불복 토크쇼를 하면서 이것이 교묘하게 사법적폐에 몰린 판사들의 저항이었던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나경원은 어제 닉슨에 비유하면서 문재인을 비판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등으로요. 그런데 정작 김경수의 몸통인 부분에서는 한국당이 지금 국회를 갖다가 개원을 하지 않고 보이콧하고 있으면서 협상 조건에 보면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그 다음에 조혜주 해임 등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그런데 하나 희한한 거는 김경수 몸통에 대해서 특검하자라는 이야기는 한국당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국회의장 방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가 있었어요. 문희상이 이게 국회냐, 해산 요구 쓰나미가 올 거라 했는데 그럼 제가 문희상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냐? 아마 국가적
붕괴 쓰나미가 올 거다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경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또 결렬됐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대여 투쟁을 이렇게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여 투쟁에 대한 그 의총 결과에 대해서 왜 한국당이 지금 드루킹 문제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이건 다시 해야죠. 왜? 지금까지는 드루킹 문제에 대한 특검이 이 몸통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실패하고 김경수의 구속으로 문재인 부부가 몸통이 아닌가라는 지금 추정이 가능할 만큼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몸통을 밝히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다시 하자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당이 지금 드루킹 문제에 관해서는 이 몸통을 밝히자는 추가 특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가 김경수 판결문 공판 과정을 뜯어보니 드루킹 측이 재벌 개혁을 대한 이 계획을 보고를 했고, 그것이 문재인이 후보 시절에 연설문에도 반영이 됐고, 또 문재인이 경공모 발언을 어려워한다라는 말에 드루킹이 경인선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도 나온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만든 재벌개혁 계획 보고라는 부분에서 김경수가 2017년 1월 6일 문재인의 후보 연설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 즉 드루킹이 만든 이 문건을 반영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벌개혁 계획 보고는 그 말미에 건의와 제안이라는 제목 아래 당 후보께서 공약의 재벌 계획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넣어주셔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해당 보고서는 드루킹이 문 후보에게 자신이 이끄는 경공모를 적극 알리려 한 정황도 나와 있다. 재판부는 재벌 계획 보고 문서는 경공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은 문 후보님의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따뜻한 언급이 있다면 경공모 회원들이 용기 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 대선 캠프에 경공모 회원이 합류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인사청탁은 좌절됐지만은 경공모 핵심 회원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를 했고, 판결문에는 김 지사는 드루킹의 부탁을 받고 윤모 변호사를 문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드루킹은 2017년 3월 14일 김경수를 만나 윤 변호사, 도모 변호사를 문 후보 선대위에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고, 윤 변호사는 캠프에 합류해 같은 해 4월 문 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됐다. 그리고 이 같은 정황 하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가 단순한 지지자와 정치인의 관계가 아닌 특별한 협력 관계이며, 드루킹의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다. 여기에 더 직접적으로 좀 용기 있게 판사가 썼다면 문재인이다가 최종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판결문에는 교묘하게 김정숙의 경인선 가자와 이 경공모 발음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싹 뺐습니다. 그렇지만은 드루킹이 김경수로부터 문 후보가 경공모라는 발음을 하기를 어려워한다. 문이 좀 발음이 떨어지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인 경인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고 공판 과정에서 주장을 했고, 판결문에는 2017년 1월 11일 경인선의 뜻을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을 변형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로 바꿔 김경수의 시그널 메시지로 알려줬다. 이렇게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함에도 김경수를 불구속 재판하라는 정계, 예술계, 여성계에 잇따른 촉구가 있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정권의 앞잡이들, 특히 무소속, 그 다음에 민주당, 정의당, 경남도의원 36명,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경남 예술인들, 한국의 총 경남도연합회와 사단법인 경남민회총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경남의 여성단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김경수 석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좌파들이 과거에 보수 진영에서 우파들이 관변이 됐던 것처럼 이제 이 사회가 스스로 진보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의용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때만 해도 진보 좌파들은 노무현 정책이 좀 잘못된 게 있다 해서 노무현을 삼성공화국이라고 비판도 하고, 또 노무현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거꾸로 가서 기득권화가 되어 간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때에 와서는 한국의 진보 좌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전부 문재인의 의용단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 민주당이 김경수 판결에 불복해서 해견을 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걸 유튜브 채널로 중계를 했다. 이거는 반쯤 미쳤다라는 겁니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자, 그러고는 또 민주당이 지역별로 예산 이렇게 협의 장소로 첫 장소를 경남도청으로 해서 예타 면제 등 세금 5조를 지원할 듯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김경수 구하기에 다 지금 눈이 멀었고 이제는 탄핵 판사 명단을 더 공개한다면서 김경수 빨리 석방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민주당이 하닥거리고 청와대가 불안해하는 원인 중에는 김경수가 그냥 있으면 혹 입장을 바꿔서 내 몸통은 문재인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릴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사법부를 공갈 협박을 해서 명단을 깐다면서 탄핵 판사 김경수 재판에 항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법부에서는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판사들이 지금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판사 대표 회의에서 부결됐다고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김명수, 제가 대법원장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싫어요. 당신은 아마 역사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인물로 길게 이름이 남을 겁니다. 양성태보다 김명수의 악명이 훨씬 오래 갈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